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최근 3개년 9월 모의고사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정보들은 고1, 고2, 고3의 순서로 제시해드릴 예정인데 단순히 숫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1, 고2 학생들도 이제 다음 학년으로 진입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단순 등급컷 숫자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용도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고1 파트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등급별, 점수별 라인을 잡아드릴 텐데 3월, 6월과 동일하니까 이전에 같은 유형의 다른 컨텐츠를 시청하신 고2, 고3 학생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고2 파트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고3 파트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 9월의 경우 학생들의 실력이나 문제 트렌드가 수능과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시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탐구 영역을 제외했을 때 2달 만에 근본적인 실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 보셔야 하고 탐구에 집중할지 영어에 집중할지 최저 등급만 맞출지 등등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급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전략을 세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최근 3개년 9월 모의고사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정리해드림과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1 모의고사입니다. 여기가 라인을 잡아드리는 부분이니까 고2, 고3 학생들도 이 부분을 스킵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3월, 6월 모의고사 컨텐츠를 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셔도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고1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등급컷이 형성됐는지까지는 확인해 보시고요. 올 1등급, 즉 평균 100분위 96 이상은 서울대와 약대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올 2등급 평균 100분위 89 이상을 받는다면 건동웅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올 3등급 평균 100분위 77 이상을 받는다면 인서울대학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고 100분위 70 이상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 일부 상위권 분교, 이원화 캠퍼스의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최근 몇 년간 항상 꾸준하게 형성되어 오던 라인입니다. 고3 학생들의 경우 이제는 드디어 이 라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제 반수생을 포함한 모든 N수생이 진입했고 남은 기간에 드라마틱하게 실력을 올리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이 수능에 출제되었다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등급컷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컨텐츠들에서는 나중에 등급컷이 더 올라가니까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는 것보다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수능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당연히 고1, 고2 학생들은 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뒀다 해도 고3 때는 재수생, N수생 등과 함께 경쟁해야 하므로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 등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 해도 아직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라인을 목표로 잡아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부여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1과 고2의 시험은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2 모의고사입니다. 말씀드렸듯 여기서는 선택 과목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고1 때까지는 탐구 영역에서 공통 과목에 응시하지만 고2부터는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모의고사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과목 선택으로 인한 유불리가 존재할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6월 모의고사 컨텐츠를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의문이 해결되셨겠지만 비슷한 현상이 9월에도 나타났는지 달라진 건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도 유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지구과학 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이 44점, 2등급 컷이 40점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가 73점으로 아주 평범한 편입니다. 반대로 물리 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이 47점, 2등급 컷이 41점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가 71점으로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즉 내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상한선이 높은 과목을 선택할수록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2023학년도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물리 영역과 지구과학 영역의 상황이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과학이 훨씬 쉽게 출제되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물리보다 낮아진 것이 보이시죠? 즉 특정 과목을 선택했을 때 무조건 유불리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지리의 등급 컷과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불리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을 때만 나타나는 것인데 어차피 내가 만점, 상한선 점수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유불리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나의 흥미나 적성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너무 전략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나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유불리는 흥미나 적성에 차이가 거의 없을 때 그때 이 순위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3 모의고사입니다. 말씀드렸듯 여기서는 표준점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컨텐츠를 보신 분들도 아예 처음 보신 분들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모의고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점수의 유불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유불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유불리입니다. 첫 번째 요소의 경우에는 고2 9월 모의고사 탐구 영역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은 어떤 과목이 어렵게 출제될지 어떤 과목이 쉽게 출제될지 아니면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비슷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어와 매체, 미적분과 기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반드시 어렵고 미적분,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반드시 어렵게 출제됩니다. 즉 공부량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언어와 매체나 미적분, 기하가 분명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 3개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모두에서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이는 최고점이 높은 것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과목 공부도 급한 상황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 과목도 위와 비슷하게 원 과목보다 유리함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 상한선이 원 과목보다 높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어와 매체, 미적분, 기하와 완벽히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투 과목은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6월 모의고사와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현역 학생들이 투 과목을 내신으로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역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까지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가 나중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6월 기준 86점, 93점, 90점, 98점이었던 표준점수 최고점은 9월 기준 78점, 76점, 77점, 89점으로 거의 10점씩 하락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등급컷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전히 원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건 맞지만 3달 만에 학생들의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보면 수능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 변수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대의 투 과목 필수 폐지의 나비 효과입니다. 작년에 서울대가 투 과목 필수 선택을 폐지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굳이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고 표본의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현상을 관측했고 입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트렌드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눈치 싸움이 더 심해지면 2023학년도나 2022학년도보다도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과목에 따라
따라 오히려 원과목보다도 불리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도 있고 여전히 확률적으로는 2과목이 원과목보다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나의 적성에 맞거나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도 있는 거라면 2과목 선택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오직 표준점수 유불리 때문에 2과목을 선택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와 매체, 미적분, 기하는 표준점수가 유리한 게 확실한 상황에서 공부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만 고려해 주시면 되지만 2과목은 유불리 자체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3개년 9월 모의고사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해드림과 동시에 내용 면에서도 알아야 할 점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고1, 고2 학생분들께는 평소와 같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고3 학생분들께는 한 가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는 컨텐츠로 9월 모의고사 직전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수시 원서를 마무리하기 직전이겠죠. 오늘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수능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9월 모의고사와 최근 3개년 9월 모의고사 등 많은 문제를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저등급을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수능과 매우 비슷한 9월 모의고사에서 받지 못한 등급을 수능에서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반대로 지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수시 원서를 너무 보수적으로 쓸 필요가 없고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여러가지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시,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